늦은 밤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단촐하지만 정성스럽게 세 여인이 모시는 고인은 6년 전 세상을 떠난 이 집 가장입니다. 경건하게 제를 모시고 있는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 이 문 밖에 선 손님을 맞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세 여인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 이들을 찾아온 방문객은 누구기에 그녀들이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늦은 밤의 불청객. 이 제사상의 주인 임상철 씨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6년째 제사상을 받던 사람이 난데없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가 믿기지 않는 가족들. 이분들 알아보시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눈치인데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임상철 씨가 중국에서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리셨습니다. 6년 전 중국에 출장 갔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경찰의 말. 그래도 무언가를 확인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삼촌이가 맞네 맞아. 아이고 얼굴도 몸의 점도 의심할 여지 없이 죽었다고 믿었던 임상철 씨가 맞는 상황. 난 몰라. 누나야. 6번째 제삿날에 돌연부활한 고인, 아니 임상철 씨. 본인도 어리둥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보, 상철 씨, 딸 수민 씨를 아내로 착각합니다. 얘는 네 딸이야 수민이. 네가 그렇게 끔찍히 이뻐하던 딸, 예뻐했던 딸 기억 안 나? 어떻게 딸을 아내로 착각한 걸까요? 저 20대 때랑 수민이가 유난히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 시절은 기억하는 건가? 잠깐만. 아내 은숙 씨, 상철 씨의 기억을 찾아보겠다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딸과 아내도 구분 못할 정도로 하얗게 기억을 잃은 상철 씨. 그의 기억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가족들이 기억하는 임상철 씨의 마지막은 6년 전 아침입니다. 다녀올게. 아빠, 한 달씩이나 보고 싶어서 어떡해. 그러게. 아빠는 벌써부터 보고 싶은데 걱정이다. 진짜? 엄마 말씀 잘 듣고. 당연하죠. 엄마 걱정 붙들어 매시고 잘 다녀오세요. 다녀올게. 여보, 몸 건강히 잘 다니고 먹는 거 조심하고 그리고 도착하면 어떻게 돼가지고 꼭 전화해주고. 걱정 마. 무역업을 하던 임상철 씨. 해외 출장은 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도 새로운 거래처와의 계약을 위해 중국 출장을 가던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은숙 씨, 이번 남편의 출장길은 왠지 찜찜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내 말대로. 엄마 나올게. 누구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 통의 전보를 받아들고 무심히 펼쳐보던 은숙 씨. 이게 뭐야? 그런데 숨이라도 멎을 듯 놀라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 걸까요? 우편물은 다름 아닌 남편 임상철 씨의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멀쩡히 건강하게 떠난 그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생을 달리했다니.
엄마, 아빠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모녀는 이 현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별안간 든든한 남편이자 살가운 아버지, 남동생이었던 임상철 씨를 잃게 된 세연.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깨고 싶었지만 한 줌의 채로 돌아온 가장의 죽음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했고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잘 쉬어. 아빠. 그렇게 떠나보낸 임상철 씨를 가족들은 매년 정성스럽게 제사까지 모셔왔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그야말로 죽었다 살아 돌아온 상철 씨의 등장으로 가족들의 일상은 또다시 달라졌습니다. 이때가 나 중학교 졸업식 때. 졸업식 끝나고 아빠가 파스타 사줬잖아. 딸 수미는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수민이. 아니 이건 엄마라니까. 하지만 아내 은숙 씨와 상철 씨의 누나 상희 씨는 그의 귀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거야? 네, 저 봐요. 젊은이시절 나랑 지금의 수민이랑 아이도 혼동하고 있다니까요. 어쩌다가 늙어 빠진 나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섬뜩 놀래갖고 아이고 놀래긴 나도 마찬가지야. 아유, 참. 그래. 그나저나 저 정신머리로 경찰을 찾아가서 가족을 찾겠다고 그런 게 진짜 용하다 용해. 그러니까 그게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건가? 이상해. 그때 상희 씨 뭔가 떠오른 듯 상철 씨에게 다가갑니다. 너 살아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니? 고모. 저기 수민 아빠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 그러네요. 나는 그것까지 생각조차 못 해봤네요. 나한테도 부모님이 계셨구나.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가야죠. 당장이라도. 아니야.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고. 우리 상철이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싹 다 잊어버리고 불쌍해서 어쩌나. 죽었다 살아 돌아온 동생이 진짜 기억을 잃은 게 맞는지 확인해 본 상희 씨.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도 기억 못하고 딸과 아내를 혼돈할 정도로 기억을 잃은 임상철 씨는 어떻게 한국의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중국 출장 중 사고로 기억을 잃은 상철 씨는 갈 곳이 없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파통 롱불까? 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어느 날, 공사 현장을 지나던 공안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게 됐고 가족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은 중국 공안이 상철 씨의 지문을 채취하고 한국 영사관을 통해 한국 경찰에 보내주면서 가족 찾기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서둘러 중국 공안으로부터 신변을 인계받은 한국 경찰은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당시 사망 처리로 되어 있던 로 인해 가족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다행히 이사를 가지 않은 가족들 덕분에 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경찰들은 산 사람이 사망자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조금 의외였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외식하니까 정말 좋다. 그치? 맛있게 잘 먹었구나. 6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끼리 모처럼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길. 그런데 상철 씨 앞장서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서슴없이 눌러댑니다. 문이 열리자 아빠! 여보. 현관 비밀번호 기억났구나. 내 생일이잖아, 내 생일.
그런가? 기억을 잃은 상철 씨. 현관 비밀번호를 습관처럼 눌렀던 것일까요? 아니면 기억이 돌아온 것일까요? 그 후로도 상철 씨의 기억이 되돌아온 듯한 행동은 자주 반복됐습니다. 피아노 치는 애가 손이 왜 이래? 손을 좀 다쳤어. 아빠, 나 피아노 쳤던 거 기억났구나. 그런가? 또 머리 아파. 또? 알았어, 두통약 가져올게. 그러나 상철 씨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 빈번해질수록 은숙 씨는 그의 회복이 반갑지 않은 듯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 보입니다. 상철 씨가 살아 돌아온 것을 반길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엄마, 왜 우린 그때 아빠의 시신을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아빠의 사망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걸까?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을수록 아내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은 상철 씨. 혹시 잃어버린 상철 씨의 기억 속에 부부만 아는 어떤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도 예전에 애틋했던 사이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부. 더욱이 상철 씨의 기억이 되돌아오면서 불안 증세를 보이는 은숙 씨는 최근 악몽에 자주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숙 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쥐는 상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죽여버릴 거야. 꿈이었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상철 씨의 뒷모습을 두려움으로 쳐다보는 은숙 씨. 그녀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 후 심해졌는데요. 여보, 깜짝. 왜요? 나 배고파. 밥 줘. 빨래를 널다가도 여보, 깜짝. 갈아입을 티셔츠 없어? 욕실에서 나오다가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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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상철 씨의 목소리에 눈에 띄게 쇠약해지는 숙 씨. 그녀는 6년 만에 살아 돌아온 남편이 전혀 반갑지 않아 보입니다. 며칠 후 형님 큰일 났어. 어떡해. 왜? 갑자기 숨 좀 돌리고 얘기해봐. 상희 씨에게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게 정말이야? 어떡해. 무서워. 어떡해. 잔뜩 겁을 먹은 두 여인. 원숙 씨는 상희 씨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2시간 전 누나. 여보. 여보. 갑자기 눈에 통증을 호소하며 은숙 씨를 불러대는 상철 씨. 뭔가 상당히 위급해 보입니다. 여보. 그래. 내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보여줘. 그때였습니다. 은수가 최은숙 살만하디? 우리 수민이가 나더러 자꾸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하는데 말이야. 난 애초에 잃어버린 기억 따윈 없어. 내가 잃어버린 건 내 돈, 내 돈뿐이야. 응? 어떻게 된 거야, 내 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라니요? 그리고 또 기억을 잃은 적이 없다니요? 선한 얼굴에 가면을 벗고 악마가 된 상철 씨. 이제 그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형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기 상철아,
진정하고 여기 와서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잘 설명해 줄게. 무슨 얘기를 들어줄까?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 돌아와서 억울하단 얘기? 아니면 나 죽은 장례비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 여보, 그러지 말고 진정하고 얘기 좀 한번 들어봐봐요. 어? 진정? 진정 좋아하고 있네. 됐고 바다가 내 돈이나 내놔. 이제 와서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어떤 돈? 어떤 돈으로 차린 건데 이 가게는? 너도 똑같아. 이들 남매 간의 신랑이는 8년 전 보험 설계사였던 누나 씨에게 권한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부터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씨가 사망 처리되면서 아내 씨는 사망보험금을 받게 됐는데요. 이 씨가 자신이 이 보험을 가입하게 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논리로 아내 씨에게 사망보험금 일부를 요구해 받았고 그 돈으로 식당까지 차렸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지금껏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딸 수미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엄마, 아빠한테 왜 그래? 네 아빠 기억 잃어버린 거 아니야. 뭐? 죽은 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온 그날 밤보다 더 놀란 수민 씨. 그러나 수민 씨가 놀랄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모, 아빠가 기억 잃은 게 갑자기 말문이 막힌 수민 씨. 고모. 이번엔 또 왜 넋이 빠진 듯 놀라는 걸까요? 아니,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난데없이 수갑을 차고 나타난 상희 씨. 자, 경찰입니다. 그 임상철 씨하고 최원숙 씨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번엔 경찰이 수민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습니다. 자, 임상철 씨, 최원숙 씨죠? 네, 저희랑 같이 경찰서까지 가주세요. 순식간에 가족 모두가 경찰에 연행되는 상황. 수민 씨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죠. 경찰이 수민 씨에게 전한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6년 전 사업 실패 후 살 길이 막막했던 상철 씨. 궁지에 몰리자 해서는 안 될 계획을 꾸미고 맙니다. 그 방법이 있었네. 미납된 사망보험금을 완불하고 아내 은숙 씨와 보험 설계인 누나 상희 씨와 함께 보험 사기를 계획했던 것. 이후 출장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떠난 상철 씨는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나 자신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사망진단서를 조작해 한국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한국의 가족들은 임상철 씨의 사망보험금 5억 2천만 원을 수령했고 그중 2천만 원을 상철 씨의 도피자금으로 보냈습니다. 이 보험 사기를 꾸민 이는 다름 아닌 임상철 씨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임상철은 죽은 자의 신분으로 보험 사기의 발각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한국으로 돌아올 궁리를 했던 것일까요? 중국 타지에서 살아도 죽은 자의 신분으로 숨어 지내야 했던 임상철. 답답한 도피 생활이 3개월에 들어설 무렵 생활 자금도 바닥나 한국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것의 전화는 없는 전화번호이거나 탁신이 금지된 전화번호입니다. 없는 번호라니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무슨 일이지? 어찌된 일일까요? 앉으세요. 저기 이 돈 우리끼리 나누자.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철이 어차피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어. 신원 확인도 안 되고. 상희 씨의 설득으로 두 사람은 돈을 가로챘습니다. 난리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상치 못한 가족들의 배신으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은커녕
먹고 살 돈도 없어 6년 동안 막노동을 하며 지내야 했던 상철 씨. 그것들을 진짜. 아내와 누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그는 기억상실증 환자 행세를 하며 신원을 회복해 한국으로 돌아올 꾀를 냈던 것입니다. 지시야. 보험 사기를 계획해 죽음을 미정했고 다시 기억상실증으로 한국의 가족에게 돌아올 꾀를 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돈 앞에선 피를 나눈 가족도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기억상실증으로 가족에게 살아 돌아갈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전해받은 지문으로 가족을 찾아주었던 경찰이 가족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었던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보험 사기를 도모했던 임상철. 그 돈 때문에 6년 전 단란했던 가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고 말았습니다.